축구왕 이채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네, 안 들어왔네. 준이 안녕. 맞아요. 음, 왜 이렇게 그림이 멋있어? 예술 작품이네. 그래, 그래. 자, 둘이 누구부터 시작할까? 가위바위보 해? 네. 가위바위보. 어유, 준이가 이겼네. 준이부터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 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책을 읽으면서 계속 궁금했던 건데 가능해? 왜 축구는 남자만의 스포츠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거예요? 자, 얘기해봐. 진행해. 그,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스포츠다 보니까 몸을 많이 움직여서 운동신경이 뛰어나야 되는데 예전부터 이제 남자들이 조금 더 많이 뭐랄까 조금 운동을 잘한다는 고정관념이 이미 생겨버려가지고 축구도 그렇듯 이제 고정관념이 생겨서 남자들이 더 잘하고 더 많이 한다고 느껴지는 거. 준이는 어떻게 생각하는? 제 생각에는 이제 조선시대 때는 여자는 바깥에 못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뭐 옷을 가리고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축구는 바깥에서 하는 운동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네. 그럼 이 책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쳐? 여기서 어디 있습니 규범이 준이. 이 책에서는 뭐 축구가 남자애들이 한다는 것들이 어떻게 작품에 영향을 미치냐고. 왜냐면은 이제 막 몇 페이지 조금 앞으로 가보면은 이제 남자 축구부에서 남자들만 이제 운동장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이 책 주인공들 운동장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여기 그 전까지는 이제 남자 축구부만 이제 존재했으니까 음. 자, 또 이 책에서는 보면 처음 시작이 이제 남자 축구부가 4연패였나 5연패였나 그렇게 막 대회에서도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남자 축구부가 지역대회 4연패를 한 것에 대해서 여자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좀 그 뭐 어떤 심정으로 바라는 거야? 질투하고 부러운 마음. 질투하고 부러운 마음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경쟁심 비슷하게 그런 것들도 보면서 여자 축구부가 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질문을 좀 더 확장시켜서 그럼 준이네 학교에서는 어때? 그런 고정관념이 없어? 아니면 여전히 그런 고정관념이 존재해? 아예 여자 축구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꼭 남녀, 축구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축구할 때 여자애들도 같이 해? 아니면 남자애들만 주로 해? 뭐 아니면 뭐 어때? 여자애 한 명 같이 하긴 하는데 잘 음. 몰라요. 제가 축구를 안 해서. 여자애 한 명은 축구를 같이 해. 네, 그리고 준이는 오히려 반대로 또 축구를 안 하고. 네. 기범인 학교는 어때? 저희 학교는 반대로 여자애들 축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밖에서 많이 나가서 놀아요. 반대로 남자애들은 보드게임이나 아니면은 교실 안에서 뭐 그냥 놀이에요. 남자아이들이 주로 교실에서 놀고 여자아이들이 오히려 바깥에서 많이 한다라고? 네, 반대예요. 기범이나 준이의 사례를 보면 축구가 남자들이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준이는 남자인데 축구 안 하고 반면에 한 여자아이는 축구를 하고 뭐 그런 걸 봤을 때 그걸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 않는 거라는 얘기 아니야, 준이? 아니면 맞아요. 그걸 이상하다 생각해. 아니요. 그렇지 그냥 않아? 음. 어, 선생님도 최근에 풋살?
풋살 알아? 네. 축구하고 조금 다른. 축구는 몇 명? 축구는 11명일걸요. 11명씩 이제 팀을 이뤄서 경기하는 데 비해서 풋살은 쌤이 정확한 인원 모르겠는데 5명인가 뭐 어쨌든 더 작은 인원이 경기장도 적고 그 풋살 경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여자분도 같이 풋살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실력도 또 뛰어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는 그 축구가 꼭 뭐 남성들의 전유물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준이 뭐 기범이가 분석을 잘 해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 축구라는 경기 자체가 아무래도 몸을 많이 쓰는 경기, 격렬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여자의 바깥 활동을 좀 이렇게 금기시한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축구가 들어왔을 때 주로 이제 남자들이 주도해서 그런 건 아니겠나라는 그런 분석도 생각을 하게 되고 원래 축구의 종주국 축구가 처음 시작된 나라는 어디로부터 얘기? 어, 이제 그 안곰쌤이라는 그 선생님이 교실에 와가지고 아니 축구 소개할 때, 축구의 종주국 축구가 처음 시작된 나라 축구 종주국? 종주국, 아르헨티나 아닌가? 가장 잘하는 나라? 아르헨티나 준인 어디? 미국? 미국은 축구는 인기가 별로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농구구나. 미국은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그다음에 그 뭐지? 아메리칸 풋볼, 럭비, 네. 럭비하고 비슷한 아메리칸 풋볼, 그 네 가지가 4대 스포츠이고 축구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르헨티나가 축구를 잘하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아르헨티나가 과연 축구의 종주국은 처음 시작된 나라라고 보냐라고 해서 그건 또 아닌 걸 알고 브라질?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같은 남미 국가들에서 축구 잘하는 건 인정. 하지만 축구의 종주국으로 보통 손꼽힌 나라는 영국이에요, 영국. 네? 영국. 리버풀. 영국은 지금도 물론 이제 그 가장 뛰어난 프리미어리그 뭐 이런 것도 영국에 있긴 한데 어떤 축구의 종주국 하면 영국을 얘기를 하는데 어, 영국이나 이런 나라 역시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는 남성의 스포츠, 남성의 영역이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격렬하고 몸을 부딪히고 뭐 이러한 경기 활동적이고 이런 경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여성의 영역은 아니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하지만 지금은 여성 축구부, 여자 축구부가 있어가지고 여자 축구부도 월드컵도 있고 그런 거 알아? 음. 네. 여자 축구 월드컵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여자 축구가 남자 축구들에 비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 축구부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것도 있어. 왜냐하면 남자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막 연봉이 수백억, 수천억이야. 근데 여자 축구는 그거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 그럼 그거 어떻게 차별일까? 어떤 그거 말? 차별 아니에요? 왜 차별이 아니야? 남자가 더 잘하는 남자도 잘하니까 차별 아니다. 또 기범이는. 그래도 일제히 그래도 조금 더 여자 축구부가 조금 더 이제 높아지면은 여기 아무래도 언젠가는 그래도 남자 축구부를 따라잡을 테니까 그건 똑같으실 텐데 지금 이 상태에 현저히 낮은 상태라면은 아무래도 조금 차별적인 것 같은데. 차별적이다. 현재 낮으면. 어, 기범이는 현재는 차별적이라고 그러는데 준이는 기범이가 차별적이에요. 왜냐면, 저는 차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남자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실력을 쌓았잖아요. 왜냐면, 그 옛날에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여자 축구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들은 훨씬 오래 했고, 좀 더 경력이 높으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여자 축구부가 얼마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여자 축구부가 여기 거의 오래전에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땐 차별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차별이 없는 지금 시대에 감안한다면은 지금 공평하게 줘야 될 것 같은데. 음.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실력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그 요인은 인기도예요. 남자 응? 축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높아서 방송국 중계권료라던가 입장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현저히 비싸고 많은 수입을 거둘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수입의 일부분을 선수들이 갖다 보니까 높은 연봉을 받게 되는 게 사실이니. 반면 여자 축구의 인기는 별로 없어. 맞죠. 여자 축구를 누가 비싼 돈을 들고 가서 보려는 사람도 없고, 축구 중계 방송을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계권이 그렇게 비싸게 팔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 축구들에게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것들이, 여자축구가 아까 누가 말한 대로 실력이 더 쌓여지고 크게도 더 잘하고 인기가 있고 뭐 그렇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 축구에 비해 돈을 쫓겨준다 이러면 그 분명한 차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서 차별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 첫 번째. 하지만 기범이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아까 이제 준이 같은 경우는 남들도 그냥 해온 게 있는데 여자들은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같이 주냐 라고 하는데 근데 여자들이 그동안 왜 못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그 제한된 그런 구조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만약 이게 그대로 이렇게 유지된다면 그 차이는 계속 벌어질 거라는 그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 그런 점에서 이렇게 더딘 출발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남자 축구나 이런 수익에서 어느 정도를 떼서 여자 축구를 좀 지원해 줘야 그게 또 밑받침이 되어서 실력을 더 향상시켜 나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주장을 펼친 사람도 있거든. 준이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남자 축구의 일부분을 떼다가 여자 축구를 지원을 해서 여자 축구하고 남자 축구의 간격을 좀 좁혀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준이. 근데 그러면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금방 실력을 따라잡잖아요. 음, 이제 후원을 많이 받으면 이제 좋은 코치에서 맡고 좋은 코치로 받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같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형들, 음, 그 좋은 아이디어다. 기범이 어떻게 생각해? 저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해요. 그럼 준이나 기범이가 남자 축구 선수야. 잘 나가면. 그럼 너희들 연봉의 일부분을 깎아가지고 여자 축구를 지원해준다는 거 여러분들은 동의할 거야? 그거는 그래도 약간 의식주가 달린 문제인데 약간 고민을 해봐야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민의 결과가 어떨 거 아니야, 기고. 음, 뭐 여기 제가 남자 축구부가 아닌 이상에서는 아까 그 의견에 찬성했지만 만약에 제가 남자 축구부라면 지금은 철저한 개인주의 시대니까 아무래도 반대할 것 같은데. 준이는. 어, 저도 반대하겠죠. 왜냐면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 이유가 축구 선수들이 매우 고생하기 때문인데, 그 고생한 대가를 받는데, 그 정도에서 조금 깎아서 가져가는 게 살짝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자 그러면 축구부들도 근데 고상을 하긴 하는데. 아, 준이가 그럼. 아까 그런 그 떼서 여자 축구를 지원해준다, 좀 격차를 좁힌다 이거에 대해 동의했으면서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럼 그 어떻게 해결해 그 문제? 그래도 지금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아주 자본주의하고 개인주의가 철저하게 이어지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의식주를 위해서라도 연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자 축구와의 간격을 좁히는 거는 그럼 좀 안 좁혀도 상관없다. 뭐 그런 거죠. 개인의 생각으로는. 준이는. 저도 솔직히 제가 축구 선수라면 반대하긴 할 거예요. 음, 여자 축구부, 남자 축구부는 거의 모든 스킬을 이제 마스터한 거고, 국가대표라고 치면. 근데 여자들은 아직 마스터하지 않았고, 이제 금방 마스터할 거잖아. 그러면은 남자 축구부는 더 배울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서 있거나, 점점 높아지긴 할 거지만, 그렇게 막 경사가 가파르게 높아지진 않을 거잖아. 음, 그러니까 따라잡기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해봤지만
이게 나와 관계없는,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어떤 그런 문제일 때는 흔쾌히 동의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 근데 이게 내 문제가 돼버리면 그 흔쾌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도대체 그건 왜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지, 그렇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속적인 고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이 또 아니면 다 했어? 음, 음, 그런 것 같은데. 아? 네. 음, 이제 제가 얘기해도 돼요? 기범이지. 우선은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 여자 축구부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주 솔직하게 궁금했던 게 이제 막 이렇게 축구부에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왜냐면은 이렇게 계속 축구부에서 축구만 하면 공부는 언제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그 6교시부터 방과후로 축구를 하는 거니까 1, 2, 3, 4, 5교시는 수학, 수업을 배우는 거야.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축구부만 계속하면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어서. 준이 어떻게 생각해? 근데 집에 가자마자 축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만 하면 안 돼? 여기서는, 음, 여기 이 책에서는 이제 막, 이 주인공은 이제 저녁 먹고 나서도 하고, 뭐 한다, 뭐 여기 다른 것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학교 가는 시간 외에 하루 종일은 거의 다 축구하는 거라고 여기 묘사돼 있는데, 그래. 왜냐면 공부나 그런 건 이 책의 내용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음, 뭐, 자,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만약 준이야, 축구만 하면 안 돼? 만 해도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는 축구만 해도 괜찮긴 할 텐데, 음, 그래도 축구를 취미로 하는 거면 대학을 가기 계속 공부는 하긴 해야 될 거. 기범이 어떻게 생각해? 얘가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축구만 하면 안 돼? 그런 근데 질문, 그거는 또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축구를 할 때도 이제 막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게 필요해요. 왜냐면 이제 막 공을 어느 정도 거리까지 몰고 갈지에 대해서 계산도 필요하고 또 이제 우승 소감이 나면 청수들과의 작전을 할 때에도 다른 외국어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영어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외국어들도 많이 배워야 되고 공부할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축구 선수도. 근데 거기서 축구만 하면은 뭐 그런 거죠. 막 이제 잘 움직이기만 하는 로봇,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고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엘리트 스포츠라고 해가지고 그냥 운동만 잘하면 됐던 거야. 그 학교 공부도 거의 빼놓고 운동만 계속했었어. 그리고 대회 나가는 것도 소중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분위기 좀 바꿔가지고 운동 선수들이 운동만 잘해서는 안 되고 학업도 병행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들이 힘을 얻게 되어서 학기 중에는 주중에는 주로 경기를 안 하고 경기를 하더라도 주말에 한다던가. 그래서 그 선수들이 학습 결손이라고 그러는데 학교에 빠져서 수업을 못 따라가는 그런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두 가지 그 방향에 대해서 얘가 축구를 앞으로 할 거니까 뭐 스포츠를 할 거니까 그러면 가장 최소한의 시간 남기고 나머지는 축구에 올인, 농구에 올인. 그래서 이 아이를 훌륭한 선수로 키우자. 그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뭐 기범이가 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또 통역 돈 주고 쓰면 되지. 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 생각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한 가지와 아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는 기본적으로 교양교육,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또 방과 후에 자기가 선택에 의해서 하면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거든. 그 아, 부분, 이제, 어, 막 이제 제가 또 본 게 있는데,
이제 또 여기 축구 선수에 대해서도 이제 또 막 위인전이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막 축구 선수도 매일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공부도 하고 영어도 하고 뭐 그러는 것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 있었어요. 음, 주인은 어떻게 생각해? 이제 저도 옛날에 손흥민 뭐 만화책 하나 본 적 있는데, 축구를 위해서 독일어를 공부했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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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린 시절에 보면은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써있긴 해요. 왜 근데 축구를 위해서 독일어 공부해야 됐어? 독일어, 왜냐면은 선수들 중에 독일 사람들도 그 경기에서 조금 많았을 테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독일의 또 분데스리가라고 유명한 또 이제 축구 리그가 있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있는 것처럼. 그럼 만약에 거기가 뛴다. 그러면 독일 사람들, 동료들과 소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독일을 상대로 자기가 언론 활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독일어를 배우려고 노력했던 것들. 그런 점이 어떤 그 선수가 더 위대한 선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실제로 이제 막 유명한 축구 선수나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공부력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조사도 나왔고. 뭐 그럴 수 있고. 근데 이제 반대로 쌤이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역도 선수, 농구 선수, 축구 선수 이런 사람들이 수업은 거의 안 듣고 운동만 계속했어. 그러니까 운동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보고 우리가 무식하다라고 운동했던 사람은 학교 공부 안 하고 꼴통이다.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도 사실 있다는 얘기. 그에 비해서 반대로 이제 그 뭐야 스포츠 활동 이런 부분들도 어른으로서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잘 해야 한다라는 또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스포츠 활동을 제대로 잘 하려면 아까 또 말했지만 그 동료들하고 잘 화합, 팀을 이루는 것도 필요하고 팬들과 소통도 필요한 것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그것들을 단지 이렇게 통역 간에 의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그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공부가 또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 올인해서 집중해도 해서 해도 될까 말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축구도 해라? 그래가지고는 그 선수 어떤 그런 특화된, 특별한 어떤 그런 재능을 키워나가는데 한계가 있다. 라고도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견해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를 중심에 놓고 잡을 건가? 요걸 생각하기 가장 중요하겠지. 또 기본,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애들이 이제 또 막 전국, 이제 지역대회에서 전국대회까지 나가잖아요. 실제로 이제 막, 여기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도 이제 막 여자 축구부나 아니면 남자 축구부가 이렇게 대회를 치르기도 해요. 네. 그렇지. 현실에서도 그 교육감대 축구대회도 있고 각종 클럽 그런 축구대회가 있어가지고 예선부터 거쳐서 나중에 본선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전국적인 경기로 해서 소년체전 전국체육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매년 각 시도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겨루기를 통해서 시도별로 이렇게 등수도 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는 건 사실이죠. 좀, 그 다음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자, 이 책에도 보면 이제 주인공이 누구야? 태연이. 채윤이. 태연이를, 채연이. 태연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게 이 주인공의 동생인 채윤이라는 아이가 우리 반에 있는 아이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 지금부터 쌤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채연이라는 인물 캐릭터를 여러분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연이라는 인물의 특성이라던가, 채연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거라던가, 뭐 채연이의 뭐 특기 장기라던가, 채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조사를 한번 쭉 해보자는 거예요. 이미 저는 다 조사를 했죠.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더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보고 보기 좋게 정리해보고 그리고 채팅창에다가 자기가 간단하게 처음엔 더 좋고 그냥 발표하는 것보다 이해가 네. 네. 5분 전, 정도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다 생각해놨어요. 지금 바로 치도록 하죠. 그리고 추가로 더 조사할 건 한번 확인해 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 채팅창에서 글씨를 쓰는데 글씨에 띄어쓰기가 이거 너무 안 된다, 컴퓨터. 음. 아주 냉정하게 계산을 해봐야겠어.
자, 어떻게 다 해봤어? 아니면 한 대까지 아니, 발표할까? 어? 지금 다 보고 채팅창에 올리고 있는데 컴퓨터 키보드가 말썽이에요. 그래, 준이는 뭐? 저 아직 조금 많다면. 그럼 나도 해. 좀만 더 시간 더 줘. 아이고. 채팅에 올려요? 아, 이게 기본이 잘 안 돼? 잠깐만요. 조금만 더요. 아이고. 자, 준이부터 발표해 보겠습니다. 어, 채연이의 특징은 되게 조금 작았고, 채연이가 아, 변화한 거를 많이 잡긴 했는데, 음, 채연이가 축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땀 냄새조차 싫어할 정도로 이제 음, 축구를 싫어했고, 축구를 하는 남자애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여자 축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오히려 자신이 땀 냄새를 내게 되고, 음, 이제 땀 냄새를 싫어하지 않게 돼요. 그다음에 남자애들과도 거리가 많이 가까워지고, 음, 그리고 새로운 취미가 생기고, 그 축구라는 새로운 취미가 생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채연이의 캐릭터는 뭔가 남의 기분을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자존감이 강해. 그래, 그래. 수고했습니다. 기범이. 채연이라는 아이의 특징은 공부는 딱히 관심이 없고, 운동도 처음에는 그다지 잘 못했어요. 축구 음, 포함이고요. 음, 친구 관계는 6학년에는 좋았지만, 5학년 때는 소민이라는 아이 때문에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축구는 차차 실력을 향상해서 지역대회에서 골을 넣어 우승했어요. 그렇지. 물론 다음에는 이제 어떤 애 태클로 인해 발바닥에 쥐가 들여서 그 뭐더라 삐어가지고 이제 발목이 부러져서 전국대회에선 참전하지 못했지만요. 맞습니다. 조금 더 말해주자면, 채윤이라는 남자 동생이 있는데, 걔도 물론 남자 축구부에 뽑혀서 지역대회에서 이제 또 같이 했어요. 물론 지역대회 마지막에 상대조 때문에 졌지만요. 그래서 이 책의 어떤 그런 특징은 채연이랑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처음부터 막 축구를 잘하는 애가 아닌 거지. 네. 평범한 아이가 이런 축구를 접하면서 점점 성장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축구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어떤 그런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축구에 대해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써졌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채연이라는 아이의 특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렇게 축구라는 어떤 그런 스포츠가 아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잖아. 그러니
누구나 다 그런 스포츠 클럽에 가입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라면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굳이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기 나름의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이 문제 관해서? 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쉽게 음, 결정을 내리긴 어렵겠어요. 음. 그래서 기범이는 뭐 그런 스포츠 클럽을 뭐 하는 게 있어 혹시? 그래도 스포츠 클럽으로 치자면 저는 복싱 같은 거를 조금 하는데. 아, 현재 복싱 같은 걸 네. 배웠다고? 그거 예전 유치원인가 아니면 1학년 때쯤에는 아마도 축구 학원에 조금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축구학원을 계속 다니지 못하는 것 같아? 시간이 이제 또 학교 다니고, 뭐, 다른 거 하나 이제 또 시간차가 겹쳐가지고 못하기도 했고, 공부도 많아져서 못하기도 했고, 음, 또 조금 이제 공부도 조금 많이 해야겠기도 하고, 또 조금 위험할 것 같기도 하다고 해서 못했어요, 이제는. 그래, 그래. 준이는 어때? 저도 수영을 하고 옛날에는 축구를 했었는데 옛날에 축구를 했었는데 제 지금 안 생각에도 하는, 제가 아?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뭐야? 옛날에 제 생각에도 제가 축구를 할 때 재밌지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그냥 끊었어요. 어때 기분이면 축구할 때 재밌었어 아닌가? 저 그래도 아니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진 않고 재미있었어요. 준이 뭐라고? 그냥 발로 뭐를 다루는 게 소질이에요. 소질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흥미도 없고 그만두게 되었다. 아, 그렇지. 그래서 어 그런 점에서 그럼 과연 이런 축구 클럽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협력하는 것도 배우고 갈등 해결도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 근데 축구 클럽이나 참고로 이런 클럽 활동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클럽 활동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건지, 또는 그 자체가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지금, 선생님, 아, 근데 참고로 제가 전에 다녔던 축구학원의 포지션은 리베로였습니다. 그래, 그래. 준이 리베로가 뭔지 알아? 여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자유로운 사람 소민이가 했던 거. 아, 음. 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아까 쌤이 물었던 질문들. 굳이 클럽에 들어가지 않아도 배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음, 자신이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음, 자신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연습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축구 클럽은 코치님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음, 어, 여기 개인이라면은 뭔가 자유롭잖아요. 수비도 연습할 수 음, 있고 공격도 연습할 수 있고 음, 그러니까 자신이 잘 안 되는 점을 공격할 수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음.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 자, 이 책에서는 이제 그래서 어쨌든 남자 축구, 뭐 여자 축구 경쟁 뭐 이런 분도 좀 나오고, 또 하나 어쨌든 이 주인공 채연이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도 나오고, 또 하나 이 보면은 이 책에서 중요한 갈등을 이루고 있는 이들이 뭐야? 어, 이제 축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그런 것도 있고 음, 소민이라는 아이 그렇지. 윤소민 이 책에서 또 중요한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소민의 아이. 그 소민의 아이가 식당에서 잠깐만, 소민이 아빠한테 잠깐만. 이 주인공 기범아, 아빠가 기범아, 컴플레인한 거. 기범아, 잠깐만, 아, 잠깐만. 쌤 얘기 듣고 나서. 이 책에서 이게 보면은 소민이하고 지금 기범이가 말한 대로 이게 뭐야? 채연이하고의 어떤 갈등이 좀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면서 어쨌든 이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몇 가지 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소민이와의 갈등인데 소민이와의 갈등의 원인, 그 다음에 진행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런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그 결과적으로 진행이 끝이 났나, 그리고 소민이와의 갈등, 채연이와 소민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채연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처럼 채연이와 소민이의 갈등이라는 측면이 이 책의 그 스토리 내용 전개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또 한번 5분 동안 조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네. 예. 그러면 할 얘기. 아니에요, 없어요. 5분 동안 그러면 보겠습니다. 5분 동안 거니까 이제
이 주인공하고 소민이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죠? 음, 갈등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무슨 영향을 끼쳤는지 등등에 대한 고민들을 쭉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올려주는 거지. 됐다.
오야, 글씨가 왜 이래? 네? 자, 준이 거의 다 했어? 네. 해. 왜 이렇게 쳐졌지? 근데 지금 기범이는 다 했다고 하고 쉬고 있는데 보니까 또 앞부분만 채연이하고 그 뭐야 이 아이하고 앞부분님만 얘기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갈등이 진행이 되고 그 것들이 어떻게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그런 뒷부분 안 썼다.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요구했었는데 지금 앞부분만 얘기하고서는 다 했다고 하고 있네. 아, 지금 뒷부분을 쓸게요. 했다. 뒷부분은 더 써요. 이번에는 기범이부터 발표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쓴 거는, 우선은 왜 갈등이 시작됐냐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채연이 가족의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와서 컴플레인을 해서 이제, 소민이 아빠하고 이제 싸우는데, 마침 이제 소민이가 와서 그 상황을 보고 화가 나서 간 거예요. 물론 사실은 이제 여기 소민이 가족은 이제 이혼해가지고 엄마가 없는데 화목한 채연이 가족을 보고 질투가 나서 그런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 일로 채연이를 괴롭히다가 전학을 갔어요. 그러다 축구부가 생긴 동시에 다시 와가지고 축구부를 하면서 다시 우정이 되살아나고 힘들 땐 서로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일을 축하한다며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고 채연이하고 속사정을 말해서 화해했어요. 준이는 저는 그 책을 오랫동안 찾아보긴 했는데, 그 식당 파트를 못 찾겠어서 그냥 어, 제가 기억나는 대로 쓰긴 했는데 틀린 것 같긴 했거든요. 그래서 채연이의 가족이 소민이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너무 오랫동안 나오지 않아서 항의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엔 싸우게 됐고 그 소민이가 봐서 질투가 나서 그런 줄들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악화된 줄 알았는데 자연스럽게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소민이가 정학을 갔고 하지만 나중에 소민이가 다시 햇살초로 아닌데 어쨌든 이 다시 초등학교로 전학을 다시 오면서 전학을 와서 축구부에 들어와서 같이 훈련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말을 섞는 존재가 돼요. 그렇게 잘 화해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소민이가 이제 채원이의 생일 파티를 준비해서 생일 케이크까지 사주면서 이제 완벽하게 화해하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두 인물의 갈등이나 그렇게 해소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두 인물의 그런 갈등이나 이런 갈등이 풀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흥미롭거나 아니면 이해가 돼 아니면 좀 어색하거나 너무 뭐 좀 이렇게 뭐 그런 사소한 일도 그래라고 해서 뭐 공감이 안 가거나 이런 그 갈등 관계의 서술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주님. 저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살짝 더 이야기에 조금 더 뭐랄까 살을 붙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축구 얘기만 나오면 살짝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음, 어,
다른 재밌는 파트들도 많긴 하지만 이제 윤소민이라는 사람이 이 이채연이라는 사람을 이제 원수랄까? 그런 음, 내용도 다루면서 이제 축구만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평소에 일어날 수 있는 자주 그래. 주위 많은 얘기도 좋게 생각해, 기본.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이 소설 속의 풍자로는, 이제 소민이가 약간 조금 처음엔 악당 모션이었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축구부에 들어가면서 전학을 온 뒤에 점차 조금 나아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이제 서로 이제 힘들 때 서로 도우면서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는 약간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좀 음, 억지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제 음, 막, 여기 전에는 겨우 1년 전쯤에, 이제 막 소민이가 이제 겨우 그것 가지고 채연이한테 이제 막 왕따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막 이제 서로 막 싸우고. 그래가 상담까지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소민이가 그만큼 심각했을 텐데. 근데 음. 이제 와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사과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이제 준이가 뭐 축구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그 살을 붙인 어떤 그런 측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기본으로 그 소민이와의 그 관계가 축구 얘기라는 어떤 그런 기본 흐름과 좀 이렇게 더 저도, 저도 이제 준희 의견은 동의해요. 그런데도 그럼 작가가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뭐야? 이 이야기를 주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룬 이야기 의도는 뭐라고 생각해? 아무래도 이제 막, 기본적으로 이제 소설의 단계적이라는 게 조금 존재하잖아요. 이제 막 소설이 시작되고, 여기 이제 뭐, 이제 뭔가가 이제 또 시작되고, 그 다음에 또 악당들 만나고, 그리고 또 뭐, 머시기 한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악당이 물리치거나 아니면 악당이 착하게 되거나 뭐, 그렇게 돼서 끝나는 거니까. 음, 아무래도 그 작가의 의도가 아무래도 그거를 조금 더 나타내기 쉽게 소민이를 악당으로 두고 채원이를 주인공으로 두고 나머지는 엑스트라로 뭐 그렇게 준 것 같은데. 음. 사실 근데 축구라는 경기가 개인 스포츠가 아니라 단체 경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팀 안에 서로 잘 이렇게 그 공감하는, 어울리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 그럴 때 이제 내가 싫은 아이, 내가 좋지 않았던 그 아이가 같은 팀이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고민이라는 측면에서 축구 경기와 이 두 사람의 사이의 갈등이 그냥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주니? 저는 아니, 동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팀 스포츠가 확실히 맞으니까. 그러면, 저도 뭐 생각해보니까 동의할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 음, 제가 좀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있는데 음. 이제 축구가 팀 스포츠는 맞지만 그래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또 이 새끼 이제 축구 동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축구에 관한 설명들이 꽤 나왔거든. 그럼으로써 이 책을 읽는 걸 통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축구에 대해서 또 흥미를 느끼고 축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책을, 이번에 저, 아, 이번에 저 이제 축구에서 새로운 포지션도 알고, 축구에서 새로운 이제 막 위인들도 알았어. 예를 들면, 골키퍼 중에 무슨 라샤부지, 뭐였다, 그 지혜가 맡은 골키퍼에서, 그 무슨 골키퍼에서 엄청 유명한 그 라자로 시작하는 음, 어떤 사람이 F, 있어. F 야신? 그 사람하고 또 여기 리베로의 그 우리나라에서 그 홍자로 시작하던 그 뭐시기 그 뭐, 사람도 있었고 처음 알았어. 축구팀 감독. 축구진 감독. 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쨌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문학 작품이지만 이야기 읽는 과정에서 또 그 분야에서 또 잘 알 수 있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누구요? 어, 이 책을 쓰신 분이 유우석이요. 우석 선생님인데 이분은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초등학교 얼마 전까지. 그런데 교장 선생님인데 나이가 40 몇 살밖에 안 됐어.
그래서 지금은 교육청에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시고, 선생님이 사는 지역에 사셔. 선생님이 지금 세종 지역에 살고 있는데, 세종 지역에 사셔갖고, 요 선생님하고 토요일 아침마다 선생님이 풋살을 같이 해. 그리고 실제로 요 교장선생님이 있었을 때 당시 그 학교에 축구부들의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사실로 다룬 건 아니고. 어, 그래서, 그런 또 이렇게 사연 있는 그런 이야기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준이야, 우리 몇 분에 시작한다고? 5시 10분이요. 다 10분. 기범이한테 한마디 해야 돼. 기범이가 너 기다리고 있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10분부터 수업인데, 준이가 늦게 들어와서 기범이가 기다려줬잖아. 응? 아니야, 기범아? 맞아요. 그러니까 준이가 한마디 해야지, 기범이한테. 늦게 들어와서 미안.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범이 네. 친구가 아니고. 다시는 듣지 마! 이래야지 준이가 정신 차리고 안 늦을 텐데, 괜찮아요. 그러면 준이가, 괜찮다. 또 늦자. 이럴 거 아니야. 기범이, 괜찮아요가 진짜 친구를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을 잘 해보고. 다음 응. 주에는 식물학교에 오세요라는 책입니다. 식물학교에 오세요. 저 식물 많이 키우는데. 제목에서 알다시피 뭐에 관한? 식물. 식물에 관한.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생물에서 과학에서 이제 생물 파트 있고 그중에서 식물학 파트에 관한 그런 책인데 다음 주에는 어쨌든 식물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